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 대해 외교부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 외교장관의 언급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 러시아가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5 발사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입니다. 탄두 중량은 8톤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탄도미사일의 통상적인 탄두 중량인 1톤을 기준으로 하면 사거리는 5,000km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군 장병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군인재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겨냥해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는 동시에 친일 인사를 거론하며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 임명을 사죄하는 일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축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현무5가 위용을 가시합니다. 압도적 크기에도 바퀴 전체를 45도 틀며 빠르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괴물 미사일 현무5가 국군의 날을 맞아 처음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탄두 중량만 8톤, 20에서 30발로도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고 지하 벙커까지 직접 공격합니다. 하늘에는 죽음의 백조, 미 전략 폭격기 B-1B가 우리 공군 F-15K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납니다. 전략 폭격기 가운데 유일한 초음속 기종으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도착해 작전이 가능합니다. B-1B가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의 위용은 서울 광화문 시가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호국 영웅과 유족 카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과학기술 강군의 핵심인 현군과 천검, 차륜형 장갑차, 또 한국형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이 행진했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등도 대규모 편대 비행하며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육군 도보부대도 최대 병력으로 출동해 광화문에서 군의 위용을 가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진 시가행진은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을 재현하는 대형 태극기가 풍산에 매달려 하늘로 떠오르며 마무리됐습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1호 열병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서울공항 활주로를 달리며 도열한 부대들을 사열합니다. 최초 공개된 고중량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등 첨단 국방과학기술 무기 체계도 확인합니다. 그동안 강조해온 힘에 의한 평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날렸습니다.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과 핵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알리며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시가행진에서는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앞세워 함께 걸었는데
무한히 신뢰한다며 사기 진작에 집중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며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처우 개선도 약속하며 굳건한 안보 태세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B1B 전개를 미국의 허세성 무력 시위 노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에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측을 겨냥해선 만성적인 핵 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으로 부르며 B1B 폭격기의 전개는 그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과 강권에 대한 맹신으로 들떠있는 미국에 대해선 철저히 힘의 입장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불변한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돼야 할 것이라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거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6월 루스벨트함이 부산에 입항했을 땐 압도적이며 새로운 모든 억지력 시위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현지 시간 30일 합법적인 저희권을 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핵 보유국이란 국위를 놓고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핵 보유를 자유권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군 장병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는 동시에 친일 인사를 거론하며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 임명을 사죄하는 일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고 남측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며 막말을 퍼부은 겁니다. 김 위원장은 윤 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실명을 들며 비판한 건 2022년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측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한 겁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대남 비난 발언은 북한 매체가 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현지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소개됐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도 윤 대통령 연설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의 잇따른 대남 비난 담화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앞두고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적대관계 지속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당 부부장이 국군의 날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잇따라 힐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유독 이번 행사를 비판하는 것은 군의 강력한 능력과 태세로 인한 초조함, 불안감의 발로이자 강박을 느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도 한미연합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를 연이어 찾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에게 자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등에 맞서 이달 초부터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미일 간 실기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간 동중국해 정도까지 올라왔던 미 전략폭격기와 항모급 전력이
동해로 북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갑판에 F-35B 스텔스기를 실은 대형 함정. 태극기를 단 비슷한 형태의 함정도 함께 기동합니다.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동해상 한미 훈련에 투입된 복서, 미 강습 상륙함과 마라도함입니다. 복서함의 경우 한반도 남쪽 미일 훈련을 끝내고 다시 동해로 북상했습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최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해군은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복서함은 사실상의 경항모로 평가받습니다. F-35B를 포함해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만 42대에 달합니다. 최근 일본으로 왔던 카보우르, 이탈리아 항모보다도 많습니다.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에서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일도 앞서 1일 북측 동해로 B-1B 전폭기 2대와 전투기를 투입했습니다. 당일 북한이 국군의 날 행사에 맞서 상응한 행동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北朝鮮、ご指摘の通り、近年かつてない頻度で弾道ミサイル等の発射を繰り返しておりまして、ミサイル関連技術、運用能力、これの急速な向上によりまして、 동해에 전략 자산이 뜨자 북한도 비례성 무력 시비는 감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물풍선 부양, 대남 위협 성명 보도 정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